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말과 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지와 오징어, 결의말 큰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 1일,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간이 빨라요. 그러게요. 9월에 첫 번째로 들려줄 남북한의 말과 글, 오늘은 뭔가요? 네, 9월이 왔으니까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 그리고 개강 시즌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방학이 끝나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방학 후에 처음 맞는 조회 시간에 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얼굴을 보는 게 반가울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이런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단어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생활 관련 단어들. 네. 방학이 끝나서 참 학생들이 아쉽기도 하겠지만 사실 요즘 학생들이 방학이 따로 없잖아요. 다들 네. 학원 가느라고. 맞아요. 그렇죠. 이 주변에 계신 학생들 어떠세요?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아직 좀 괜찮은데 저희 조카들은 이제 다 고등학생이어서 네. 고등학생들은 좀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입시 준비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도 네. 어쨌든 방학 때보다 개학을 하면 더 긴장되게 마련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단어, 남북한이 다르게 쓰이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런 뭐 학교에서 아침에 이제 구성원들이 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이제 모여서 뭐 중요한 얘기 전달하고 이런 걸 조회라고 하잖아요. 네. 반대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이 뭐 주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는 종례라고 하는데 네. 북에서는 이 종례를 다르게 일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종례를 다르게 이른다고요? 네, 네. 예. 북에서는 총화라고 말을 합니다. 오, 총화. 네. 조회는 그냥 조회라고 부르고 종례만 총화라고 부르나요? 네, 약간 기능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조회는 같은데 종례는 총화라고 말을 하고요. 이 총화를 조선말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업이나 생활의 진행 정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결속 지으며 앞으로 사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것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 결과를 분석하고 네네, 경험을 찾고 교훈을 찾는 큰 행사군요. 네. 종례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오늘 하루에 대해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건데 이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냥 개념이고 마무리 짓다라고 쓰는 것처럼 총화를 짓다라고 자주 쓰입니다. 총화를 짓다. 네. 그건 굉장히 용례가 특이하네요. 네네. 네. 아주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남쪽 종례가 사실은 그냥 수업 끝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북쪽의 총화에는 좀 평가한다는 의미가 많이 담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학교에서만 쓰이는 용어인가요? 사실 저희 뭐 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조회, 종례 뭐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뭐 없는 데가 더 많긴 하지만. 네, 북에서는 학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고 직장인들도 생활총화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생활총화도 이 조직이나 뭐 집단에서 이 생활을 검증하고 뭐 평가하는 그런 회의를 말하고 생활총화를 통해서 뭐 업무나 생활을 반성하고 뭐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또 뭐 사업총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총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말이군요. 여러 단체에서 쓰는. 네네. 용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결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것인데 공장에서는 매 작업반별로 작업 과제를 주고 엄격한 총화를 지었다. 이런 용례가 실려 있었습니다. 엄격한 총화를 지었다.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뭐 총화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낯설게 들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또 다른 용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교장이 총화를 결속하려고 할 때 중불나게 일어나서 모임 시간을 연장시키게 한 이 리신태를 두고 교원들도 그 발언을 경청했다.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총화를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끼리. 총화를 결속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사실 낯설게 들려요. 네. 북쪽에서는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이걸 좀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용어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교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였잖아요. 네. 가르치다라는 말도 비슷하게 쓰이나요?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좀 특이한데 일단은 선생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같은 뜻으로 배워주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배워준다, 학생들에게. 네, 그렇죠. 특이한 말이네요. 특이한 말이죠. 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배워주는 사람이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배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준다라는 말이 나왔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어떤 합성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배우다의 활용형인 배워 그리고 뭐 교육이나 강습 같은 것을 받아서 배우게 하다라는 뜻의 주다가 합성된 말이고 네. 북에서는 강습을 주다 이런 말을 써요. 오. 그러니까 이 주다라는 이런 쓰임은 북에서 좀 특이하게 쓰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에서도 간혹 뭐 배워주다라는 쓰임이 뭐 보이긴 하는데 표준어로서 일반적인 말은 아니죠. 남에서는 가르치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뭐 가르치다, 배워주다, 강습을 주다 이런 말들을 다 같은 의미로 쓰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북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인 동시에 배워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관련 단어들을 좀 봤으니까 이제 조금 노는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민지원 연구원은 학교 다닐 때 가장 기다렸던 날이 언젠가요? 저 역시 뭐 수학여행이나 소풍처럼 이제 좀 밖에 나가는 그런 걸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운동회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운동회가. 맛있는 김밥 싸가고 좋잖아요. 이 소풍 말씀해 주셨으니까 소풍이라는 단어는 북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북에서 이제 소풍을 말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 쓰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조금 달라요. 네. 이제 원래 남에서는 이제 원족이라는 말도 있고 소풍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족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소풍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북에서는 이 원족도 쓰이긴 하는데 들놀이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들놀이. 네. 오. 그리고 이제 남에서는 학교에서 뭐 견학을 가거나 야외 활동을 갈 때 이때도 소풍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원족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쓴다고 생각이 되는데 북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견학 같은 거를 갈 때는 원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제 원족이라는 단어는 사실 네. 그 남쪽에서는 예전 근대문학 작품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북쪽에서는 일단 들놀이를 더 많이 쓰고 학교에서 가는 소풍은 원족을 더 많이 쓰는 거군요. 네, 용례가 굉장히 많고요. 네. 우리 남에서 가는 소풍과 어떤 비슷하다는 것을 용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면 어느 딸네 학교에서 원족을 간다고 해서 찰떡과 송편을 밤새워서 한 함지박을 해놓았다. 이런 용례가 실려 있었습니다. 확실히 듣고 나니까 소풍의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 북쪽에서도 소풍을 갈 때 이렇게 찰떡과 송편을 밤새워서 어머니가 싸주시는군요. 네, 저희는 이제 김밥을 새벽부터 싸주시는데. 그렇죠. 남북의 어머니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다들 힘드시네요. 저희 학교 생활과 관련된 말곽을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어떤 단어죠? 동아리라는 말을 이제 남에서는 많이 쓰죠. 뭐 취미나 어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 그런 모임 같은 거를 동아리라고 말을 하는데 뭐 직장에서도 이런 말을 쓰고 대학교에서 특히 이런 모임을 많이 이르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네.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풀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부정적 인물들로 한 패를 이룬 무리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서 이건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 동아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군요. 네네. 왈패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이루었다. 그 어떤 논팽이가 오랑캐들과 한 동아리가 되었다. 이런 용례들이 있었습니다. 동아리라는 단어가 북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인다니까 그것도 새롭네요. 네네.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